의존적이면서 거리두기 타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알아서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서 상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시키고 뭐라 그러는데요.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 그 상사는 착각해요. 자기가 잘나서 남의 단점을 받고 시키는 줄. 그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누굴 부려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항상 친구가 있어야만 되지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제 나이가 최고령이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져요. 그럼 당연히 친구들과 멀어지겠지요. 그리고 제 나이가 최고령이었다라고 가정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건강하더라도 제 친구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매우 많이 들게 되면은 사실은 친구들과 멀어지는 요인은 신체적인 요인이 많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이제 5, 60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래도 친구가 생기게 되는 계기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친구가 생기는 계기들은 같은 동네에서 지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 40대까지만 해도 그냥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게 돼요. 왜냐하게 되면은 부모님이랑 관련이 되니까. 근데 5, 60대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점점 다른 동네로 가게 돼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친구들이랑 멀어졌다. 꼭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도저히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나쁜 일이지만 결국 친구랑 멀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또 반대 일도 있지요. 내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굉장히 내가 원하던 꿈에 살게 된다. 그러면 결국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근접함이 우정에 기초했던 경우에는 나이가 들고 특히 4, 50대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우정의 기초였던 경우에는 멀어지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게 대한 환경 또한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지낼 때는 우리가 같은 가치관과 같은 삶의 태도가 우리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하게 되면서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이랑은 조금씩 이제 멀어지게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줄기세포와 같은 삶을 살아요. 줄기세포인 거예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누구는 위세포가 되고, 누구는 다리의 세포가 되고, 누구는 뇌의 세포가 되지요. 그건 다리는 팔을 만나기가 때때로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간지러워서 만들 때만 다리와 팔은 만나고요. 네? 머리와 위는 때때로 우리 배가 고파 하고 생각이 일치할 때만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점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친구들을 계속 만드는 사람도 있고 못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못 만드는 분들은 사회적 불편감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에서 산다. 실컷 매일 얼굴 마주쳐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져요. 학교를 다닌다. 얼굴을 마주치니까 가깝게 돼요. 그런 사회적 불편감이 있는 분들은 억지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옛날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과연 이게 꼭 불행한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사회적 불편감이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친구가 없고 혼자 지내는 상태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나는 친구를 못 사귀는 게 아니라 별로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다만 세상에서 친구는 없으면 안 돼라고 하다가 보니까 억지로 당위적으로 강요받은 거야. 이제 더 편하겠어.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친구도 세월에 의해서
어렸을 때 만났을 때는 뭐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 중에서 진짜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 서너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애들이었는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부 다 만나다가 보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진짜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좀 다른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진짜 나이가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5개의 집단이 있었는데 그 5개의 집단에서 내 마음에 맞는 건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A가 굉장히 소통 능력이 있으면요. 소통 능력이 있으나 사회적 불편감이 있잖아요. A는 자기가 마음에 맞는 5사람을 모아서 이제 새로운 모임이 생겨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에선 새 친구들이 생기는 거지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우리의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고 친구 수는 일정 부분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나 굉장히 저는 또 반대로 사회적 불편감이 하나도 없으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근감을 추구하게 돼요. 친근감 추구형으로 끝없이 일정한 수의 친구를 유지하는 것 또한 그게 그 사람의 본성에 맞으면은 굉장히 전 행복한 삶이라고 봐요. 그래서 꼭 친구가 줄어드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때때로는 친구가 줄어드는 것도 좋고 친구가 많아지는 것도 좋은 거지요. 근데 이제 진정한 친구의 의미는요, 나의 그 상태에 그 일관성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난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나랑 진정한 친구는 같이 돈 쓰면서 즐겁게 지내는 친구겠지요. 그러나 내가 굉장히 그러다 가난해졌어요. 그때 나한테 진정한 친구는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친구겠지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증하게 되면은 한국말 번역이 잘못되다가 보니까 굉장히 슬프고 속상한 일이 있어야지만 우울증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우울증은 디프레션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뭐를 표현하면 익스프레션이지요. 그쵸.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가 익스되는 거예요. 익시트 나가는 거지요. 그게 우리 선생님한테 마음에 박혀요. 그런 거는 임프레션인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건 디프레션은 뭐냐? D는 줄어드는 거니까요. 프레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면 디프레션인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디프레션일 때 어떤 분들은 디프레션인데 어떤 분들한테 우울증이에요. 그런 자기는 우울증이 아니라 그래요. 본인의 마음은 우울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뭔가 하면은 내가 엄청나게 공황발작으로 불안해요. 그럼 그분한테 우울합니까? 그럼 우울하지 않다 그래요. 불안해요 그래요. 근데 불안한 게 내가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죠. 결국은 그것도 다 나쁜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안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우울한 건데 우리는 언어의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프레션이 있게 되면은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인내력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디프레션일 동안에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가 확 바뀌어요. 원래 이분은 굉장히 신나게 노는 사람들하고 친했어요. 신나게 노는 사람들이랑 있다가 얘기해요, 진지하게. 야, 뭔가 일이 안 풀려. 되게 힘들어. 속상해. 그럼 그 친구들은 신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래요. 야, 술이나 마셔.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건 생각하게 되지요. 아, 나에겐 진정한 친구가 없어. 그럼 또 진정한 친구를 찾아 나서요. 왜냐하면은 좀 심각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좀 차분하고 생각도 많은 친구를 사귀어요. 그런데 디프레션은 6개월에서 1년 지으면 나아요. 그건 낳게 되잖아요. 얘랑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 친구들이랑 놀지요. 그러면 나의 진정한 친구는 생각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만나자고 맨날 전화하는데요. 노느라고 안 만나게 돼요. 바뀌게 되지요. 그쵸. 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디프레션이 있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없어요. 디프레션이 있게 되면 아까처럼 진지해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디프레션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쾌락 추구형으로 바뀌기도 해요.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지한 애들이랑 사귀었는데 디프레션이 되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신나게 노는 애들만 사귀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자극 추구도랑 얼마나 겁이 많냐의 위험의 피는 이제 그 독립 변수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나고 재밌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겁이 많으면은 대부분 참으면서 지내요. 근데 디프레션이 되면은 어차피 인생 끝인데 막 놀아보지 하고 그 사람의 자극 추구도가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극 추구도가 높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목적을 이루고 하는 목적 의식이랑 그 사람의 인내력은 독립 변수예요. 근데 우리는 디프레션이 있잖아요. 나는 약해져요. 내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지금이 현재가 최고인데 그러면서 무슨 라틴어 그 얘기 마냥 맨날 신나고 재밌게 노는 거지요. 몇 달 그렇게 놀아요. 그럼 나의 진지한 친구는 생각하지요. 야, 진지한 친구는 없어. 난 버림받았어. 그런데 그러면서 얘는 생각하지요. 난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재밌게 사는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그동안 날 좋아했는데 왜 난 얘네들이랑 놀지 않고 이렇게 지냈지 하다가 몇 달 지나면은 디프레션이 좋아져요. 그런 생각해요. 아, 이렇게 인생을 헛살면 안 되지. 그래서 몇 달 동안 진지하고 재밌게 놀던 친구들을 전부 다 놔두고 다시 나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목적지향적인 친구랑 친해요. 결국 나의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요. 대체적으로 내가 의존적일수록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의존적이라고 하는 건 또 돈을 빌리거나 뭐를 해달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옷 고르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옷 사면 되잖아요. 꼭 친구한테 물어봐요. 이 옷이 어떠니? 저 옷이 어떠니? 한 사람한테 묻는 것도 아니에요. 한 5명한테 물어요. 5명이 다 그 옷이 좋아. 그럼 그 옷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친구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독립적이어서 뭐든지 그냥 내가 하는 게 좋아하지 남이 이렇게 도와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굉장히 고위 관료나 뭐 대기업 회장 중에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겸손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따라 붙으면 싫어해서 그래요. 세상에 기사가 수행하잖아요. 그 기사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혼자 가셨는데. 네. 그러나 반대로 의존적인 사람은요, 꼭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의존적인 사람도 타입이 달라져요. 의존적이면서 나이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탁하고요. 고마워. 이렇게 해요. 근데 의존적이면서 거리두기 타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알아서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리고 의존적이면서 거리두기 타입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요, 야단치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시키고 뭐라 그러는데요.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 그 상사는 착각해요. 자기가 잘나서 남의 단점을 받고 시키는 줄. 그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누굴 부려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항상 친구가 있어야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과 혼자 있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은 혼자서도 뭐 책도 읽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면 자고 혼자서 잘 지내요. 근데 혼자 있는 거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우리는 친구가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혼자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건 또 다른 변수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의외의 결과가 심리검사에서 나오는 수가 있는데요. 이제 MMPI라는 검사가 있어요. 뭐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제일 끝쪽 척도에 가면은 SI라는 게 있어요. S는 소셜이고 I는 인트로버티드예요. 그래서 이 MMPI라는 검사는 사실은 다 진단명이 붙어져요. 각 항목마다. HS 척도라는 게 있는데 건강염려증의 약자예요. 근데 HS가 높을수록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SC라는 척도가 있는데 조현병의 약자예요. 스키조프레니아.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를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요새는 SC가 높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조현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SC가 높을수록 남이 안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SC가 낮을수록 남이 하는 대로만 딱 생각해요. P라는 척도가 있는데 영어로 패러노이드예요. 패러노이드, 파라노이드. 높을수록 의심이 많아요. 낮을수록 의심이 없는 대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너무 낮으면 의심이 많아져요. 쟤는 왜 저러지? 하고 자기랑 다른 걸 도저히 납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SI에서 높을수록 내향적이에요. 옛날에는 지극히 내향적인 사람들을 병으로 봤거든요, 무조건. 낮을수록 외향적이에요. 그런데 이 MMPI SI 척도에서는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TCI라는 기질 및 적성 검사에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이제 척도가 있어요. 사회적 민감성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첫 번째는 집단 분위기에 얼마나 많이 동요되느냐.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 내 감정이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고 싶으냐, 거리 두고 싶어 하냐.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그럼 얼핏 생각하면은 SI 점수에서 내향적이면 사회적 민감성에서도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거로 나와야 되겠지요. 여기 싫어할 것 같은데. SI 점수에서 낮으면 사회적 민감성도 높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죠. 민감합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SI 점수는 굉장히 높아요. 내향적이에요. 네. 그런데 사회적 민감성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왜냐하게 되면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지만 대인관계 능력 자체는 어느 정도 있는 거고 혼자 있는 건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는 굉장히 싫지만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건 싫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긴 하지만 누가 나한테 굉장히 친하자고 들러붙으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고 확 친해졌다고 생각하다가 보면 또 이쪽 사람은 아니 이거 겉과 속이 다르잖아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혼자 있는 거를 싫어해도 친구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꼭 깊은 친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다 그러면요. 대체적으로 집단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친구가 필요로 해요. 혼자 있으면은 왠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게 되면 친구가 필요한 사람, 나는 좀 의존적이고 남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나는 집단에서 인정받는 게 항상 필요하다.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한다. 이 중에 어느 거라도 있으면 친구가 꼭 필요하고요. 반대의 경우에 있어요. 난 독립적이다. 혼자 다니는 게 편해. 그런 다음에 나는 그렇게 집단의 인정은 필요 없어. 네? 그러나 우리가 애매한 경우가 있죠. 친구는 많지만 가까운 친구는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민감성은 굉장히 높지만 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들과의 공감하고 막 이렇게 슬픔을 나누고 그런 인간관계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친구는 필요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필요 없어요.